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진 국가 바로 필리핀. 스페인 왕실의 지원 아래 전 세계를 탐험하던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565년부터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스페인은 무려 330년 동안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필리핀에는 수많은 스페인식 문화와 카톨릭 종교 및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혼자 힘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군을 몰아낸 미국의 식민 지배를 대신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4년 동안이나 말이죠. 자, 그런데 필리핀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해 미군을 몰아냈고 3년간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한 기간은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짧았지만 필리핀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는 가장 컸습니다. 일본과 달리 스페인이나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하는 동안 교회와 학교를 세워 스페인어와 영어를 전파하고 서양식 경제정책과 인프라 건축 기술 등을 물려줬는데, 일본은 이들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제시대 동안 사망한 필리핀 군인과 시민은 110만 명이 넘고 재산 피해는 7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친일파인 호세 라우레를 앞장세워 개정부를 수립하고 바지 사장 노릇을 맡겼습니다. 마치 필리핀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보이게 해 필리핀 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치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필리핀은 또 한 번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 미국, 중국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선택을 하죠. 이 때문에 필리핀에는 미국차나 한국차, 독일차가 아닌 일본차가 필리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특히 토요타, 미쓰비시, 닛산이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필리핀 북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지만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이 유감 표명을 한 당일 즉시 철거할 만큼 일본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필리핀의 태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동남아 내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필리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금액은 9,976억 원으로 일본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 유독 제조업이 빈약한 국가가 바로 필리핀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한국이 필리핀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정부가 주문한 2,600톤급 호위함 호세리젤함을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겨 완성시켜 필리핀으로 인도했고,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등 수많은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필리핀의 교역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54%나 감소했다. 특히 일본의 철강, 배선, 철 산업이 85.6%, 금속 78.2%나 폭락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내 일본의 파워가 최근 급속히 약해지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막강해지면서 최근 한국이 그동안 수년 동안 실패했던 필리핀과의 FTA 합의까지 성공시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필리핀의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필리핀 FTA 협상 계획과 일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타결이 되면 한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와 망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필리핀의 한국산 자동차가 0%의 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 필리핀 매체는 한국과 필리핀이 한 번 더 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한다 라며 한국이 필리핀에 진단키트를 제공해준 덕분에 일일 진단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통해 한국이 마스크 5만 개를 기증해줬다 라며 한국에 감동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공들인 200조 원 규모의 동남아 시장,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제는 일본의 앞마당이 아닌 한국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짐 로저스가 지난해 10월 방언에서 한 말입니다.
짐 로저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래핀은 인터넷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래핀은 인류가 발견한 소재 중에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나 많은 전류를 통하게 하며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 그동안 게임 체인저로 불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에 0.1%의 그래핀을 넣으면 내열성이 30% 향상되고 1%를 섞으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혔습니다. 이런 꿈의 소재 그래핀은 16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이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는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연구로 인해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소재라 불린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사용될 수 있어 큰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20세기 과학기술과 산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 들어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게 될 소재는 그래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국가에서는 그래핀 돌풍이 불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핀이 발견된 지 올해 16년째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많은 국가와 경쟁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상급 그래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의 백정범 교수와 전인엽 박사과정 연구원은 산화제 없이 간단한 분쇄기와 드라이 아이스만으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나노 분야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신공정 기법을 연구해 2014년 4월 4일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단결정 성장법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그래핀을 합성해 대면적화하는 다결정 기법은 그래핀의 전기적 성질과 기계적 특징이 저하되어 전체적인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데 반해 신공정은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저렴한 장치를 이용해 고품질의 그래핀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그래핀을 이용한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슈퍼 커패시터를 만든 결과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량을 나타냈습니다. 키스트 연구진이 만든 고농도 질소가 도핑된 그래핀은 우수한 전도도와 표면 이온 흡착성을 띄어 기존 탄소 전극 대비 전화 저장 능력이 2에서 3배나 향상됐습니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충전량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이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 그래핀을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팀은 최근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충전 용량을 45% 향상시키면서도 충전 속도를 5배 이상 빠르게 하는 배터리 소재 그래핀볼을 개발했습니다. 고속 충전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1시간 걸리던 배터리 완전 충전 시간을 12분으로 단축하면서도 고온 안전성을 갖춰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대용량 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로 그래핀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전기차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그래핀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완전히 올인한 상태이지만 경쟁사들이 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그래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개발한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가 사상 처음으로 2위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그래핀 배터리를 개발해 현대기아차와 손을 잡는다면 1위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짐 로저스는 한국의 유망한 그래핀 기업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찌감치 그래핀이 신소재의 주류가 될 줄 알고 원료인 흑연광산을 사두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를 만나서 15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었고 응용 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탠다드 그래핀에는 피에르 가르송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그래핀은 지난 3월 미국의 기술 전문지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 인사이트가 선정한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상위 10개사 첨단 소재 기술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세계 그래핀 업계 가운데 최초로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WH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탠다드 그래핀은 하반기에 전기를 쓰지 않고 그래핀을 섞은 수필더에 물을 통과시키면 저절로 정화되는 정수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세균도 걸러내는데 그래핀은 1g만으로 축구장 면적의 75%를 덮을 수 있을 만큼 표면적이 넓어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한국이 뛰어난 그래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자원은 물론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북한과 통일된다면 북한의 현재 그래핀 원료인 흑연이 대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기술을 만나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래핀 강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래핀은 지금 제2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서 메모리 반도체를 뺏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가를 낮춰 더 효율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핀에 있어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응용 기술을 높여서 상용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여준 능력을 그래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외에도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핵융합 기술입니다.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 방식에 비해 매우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었던 핵분열 에너지는 경제적이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남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에너지는 온실기체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원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핵분열 방식은 매장량에 제한이 있는 우라늄을 사용함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핵융합 에너지의 경우에는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자원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핵분열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7배나 높아 고밀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핵융합 발전 기술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전도 1억도 핵융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인공태양 K스타를 만들었습니다. K스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생성해 자기장을 활용해 가두는 장치입니다. 인공태양에서는 바닷물 1리터로 휘발유 300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얼마나 고온의 플라스마를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땅 위에서 구현하려면 핵융합 장치 내 플라스마 온도를 초고온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세계 최초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성과에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길을 열어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플라즈마의 온도가 1억도를 넘겨야 가장 활발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K스타가 이를 달성했다며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핵융합 플라즈마 1억도 달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가오강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도 1억도 달성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핵융합의 핵심 요소가 아니었던 전자온도 1억도를 올린 것에 그쳤습니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도 핵융합을 위한 플라즈마 발생을 3초 이상 유지하는 기록을 올렸으나 초전도 토카막이 아닌 구리 전자석 토카막이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레이저 기반 핵융합 방식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토카막 방식 핵융합이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핵융합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유럽과 공동 개발 중이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3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8초간 운전에 성공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목표를 10초 이상 운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초전도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로는 한국과 중국 2대 뿐입니다. K스타 개발에 참여한 224개의 기업들은 프랑스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서도 핵심 설비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K스타를 부피만 27배로 키운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은 건설과 운영 경험이 있어 국제협력 연구를 주도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핵융합 설비에 오랜 시간 연구 투자해왔습니다. 3원기계는 7년의 제작 기간 중 3년을 연구 개발에 투자했으며 경남 함안 TMC는 열차 배치에 액체 헬륨을 공급할 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 개발에 이 기업들이 나섰던 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젠 핵융합 실험 장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부품도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4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KAT는 이탈리아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 장치에 필요한 선제 제작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430억 원이며 이들이 제작하는 선제는 핵융합 실험 장치 건설에 매우 핵심적인 장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주요국에서 상용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존 특정 광물에 의존하여 언제나 에너지원을 수입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원료 수출이 아닌 기술 수출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은 핵융합 기술을 완성한다면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원 없이 가난한 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 소재와 미래 에너지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